2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해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지지세 결집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목포와 상태서리 목포항로 등의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돼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연말 기획, 오늘은 30년 전남의 수건인 의과대 신설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최근 5년간 완도를 찾은 귀여 가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시급한 과제로는 양식 어장 환경 개선이 꼽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남을 찾았습니다.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는 등 호남에서 지지세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장흥의 시설하우스 농가에 들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며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언한 직후였지만 예정대로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자신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 채 유류비와 전기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이 전기하고 합해가지고 한 35% 전년도 비해서 그렇게 지금 전기가 등유나 가스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서 오른 게 이해가 되는데 네. 전기요금은 최근에 올린 거잖아요. 또 네. 앞으로 또 올리겠다는 거고. 네. 이어 농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이 대표는 농업을 단순 산업이 아니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양곡관리법이 정부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막혀 있다고 비판하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큰 안목으로 보면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식량 안보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전략 산업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 앞서 여수에서도 산업단지를 찾아 기업인들과 만난 이 대표는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라며 안전한 작업 환경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신 민생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 조금 전 무안에서 국민보고회를 통해 지지자들을 만난 이 대표는 내일은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와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대상 항로 11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일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는 가고도 목포, 여수 거문도 항로 등이 선정됐으며 연속 적자 항로에는 목포 상태서리와 여수 함구미 항로 등이 뽑혔습니다. 이 사업은 섬 주민 기본권 확보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 항로 중 일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운항이 필요하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에 운항 결손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은 완도군 구내면에 위치한 완도수목원 부지의 381헥타르에 2030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전국 최대 규모의 온실과 모노레일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완도군과 전라남도는 생물 다양성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국립난대수목원이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기획입니다. 의과대 신설은 전남의 30년 수건인데 올해도 아무런 성과 없이 한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정부의 무관심에 전남의 천편일률적 대응까지 겹치며 돌파구는 요원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2020년 7월 전남의 의과대를 신설하겠다고 했던 정부는 2달여 만에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의사단체의 반발에 밀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의지가 의사단체의 입김보다 약하다는 지적은 차치하더라도 의과대 신설 논의를 당장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됐고 실내 마스크 해제, 격리기간 축소까지 추가 검토되는 현 상황을 의정협의 재개의 조건이었던 안정화 단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안정화된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의정협의체의 전제 조건이었던 코로나가 진정된 만큼 이제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시설, 즉 전남권 의대, 목포 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무관심과 더불어 전라남도의 동어 반복 수준의 의대 신설 대응도 손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미 영남권, 충청권에서도 의과대 신설 요구가 거세졌는데 전남의 의대 유치 전략은 30년 수건을 이야기하는 여론 환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동서부 의과대 희망지를 눈치 보며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지 않는 사이 지역별 갈등만 첨예해졌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 벌어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중요한 열쇠로 꼽히는 의과대 신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서도 의대 신설 문제가 생명기본권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가 되면서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걸 뼈아프게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목포대학교 제9대 총장에 송하철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송하철 신임 총장은 목포대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코로나19 사태와 학령 인구 감소 등 모든 대학이 위기인 상황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목포대학교를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수도권 거주 전남 출향인과 출향 2세대 1,3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만약 기부를 할 경우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애향심이 21.8%로 가장 많았고 세금 감면 혜택과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 개인적 행복감, 농수산물 수령 등의 순으로 응답해 답례품보다 세액공제 혜택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도민에게 보내는 송년사를 통해 2023년을 세계와 경쟁하는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핵심 신규 사업이 국비 예산에 대거 반영된 점 등을 올해 도정의 주요 성과로 밝히고 앞으로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도민 행복 시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의 송년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도약 전남 행복 시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 열심히 뛰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덕분에 전남이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로 웅비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귀농 귀촌과 마찬가지로 전남을 찾는 귀여 가구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완도를 찾은 귀여 가구가 크게 늘었는데 시급한 과제로는 양식어장 환경 개선이 꼽혔습니다. 신광환 기자입니다. 완도군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가운데 88%는 양식어가였습니다. 다시마와 미역이 68%로 1, 2위를 차지했지만 단일 품목으로는 전복 양식어가가 48.9%로 사실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복의 먹이로 다시마와 미역을 양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김과 청각 양식어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양식어가 가운데 한 달 이상 고용을 창출한 어가는 36.5%에 불과해 기업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연간 매출로는 전복과 김 양식어가는 1억 원에서 2억 원이 가장 많았고 다시마와 미역은 5천만 원 미만 어가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가장 많은 매출은 전복 치패 양식어가로 3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이었는데 치패 공급업의 규모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어가 가운데 25%가 귀어가로 이 중 77.9%는 고향을 찾아 귀향했다고 답했습니다. 어가 가구 원수는 부부가 경영하는 2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경영주의 94.1%는 남성,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로 29.6%를 차지했습니다.
어민들은 적조와 고수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환경 변화를 직면한 위기로 꼽았고 양식어장 환경 개선과 유통구조 개선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완도군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전 세계적인 문제인 고수온 또 기후변화에 따른 완도군의 지역의 업 경쟁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도군과 호남통계청이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는 완도군청 홈페이지에 탑재돼 향후 미래수산 인력 양성과 어업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영암 대불역 인근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옆에 있던 컨테이너들도 불에 탔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한부모 가정에게 내년부터 2달 동안 가구당 20만 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수 부족을 겪고 있는 도내 소규모 섬 10곳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설치하는 등 882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수협이 목포 장학재단에 장학금 4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 화로 위판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목포의 수협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7차례에 걸쳐 2억 8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목포에 마른김 거래소가 설립됩니다. 마른김 거래소는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에 1,3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마른김 거래소 운영이 활성화되면 유통 효율성과 가격 투명성이 높아지고 고품질의 마른 김에 온 오프라인으로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전라남도 산림행정평가에서 담양군이 산불 방지와 산사태 예방 대응, 도시숲 조성 등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산림휴양 분야 최우수상은 완도군이, 산림자원 분야 최우수상은 영광군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1단계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1단계 사업인 광주 강진 구간의 건설 사업비에 1,780억 원이 내년 국비에 반영됨에 따라 2026년 준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 간 2단계 구간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 추진 노선으로 반영돼 현재 사전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남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가운데 전남 소방본부에 2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빙판길 차량 미끄러짐 등 안전조치가 103건이었습니다.